안녕하세요. 변성원입니다. 원래 매번 실시간으로 했었는데, 오늘 같은 경우는 이제 내일 개학이다 보니까, 이렇게 이제, 녹화 방송으로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뭐 하루만 기다리면 얼굴도 보니까, 네, 조금 더 보고 싶은 마음을 띄우기 위해서, 라는 거짓말로 이렇게 녹화 방송으로 돌려서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지금 대단원 평가하기 교과서 펴시고요. 교과서 34페이지입니다. 그리고 대단원 평가하기 아마 2시간에 끝나면 좋겠는데, 보면은 이렇게 올라가는 거 보면 알겠지만 문제량이 꽤 많아요. 그리고 보통 쉬운 문제들 같은 경우에는 안 풀고 넘어갔었는데, 뭐 지금 얼굴 못 보고 수업하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얼마나 자세히 할지 몰라서 쉬운 문제까지 다 하면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난 시간에도 이야기했듯이 연습 문제나 요거 같은 경우에는 항상 이제 문제 풀고 보세요. 자, 내가 강의하는 거 이거 안 봐도 되니까 풀고 예, 하기를 바라겠습니다. 1번 문제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서로 다른 양초 5개를 원형으로 배열하는 경우의 수 이야기를 하는데요. 뭐 요거는 괜찮죠. 항상 요런 문제 풀 때 쉬운 문제든 어려운 문제든 이제 서로 다름이 되는 거를 핵심으로 두고 시작을 하면 됩니다. 근데 여기서는 원형이라고 돼 있으니까 원순열이구나. 그러면 뭐 양초가 됐든 사람이 됐든 A, B, C, D, E 요런 거 5개를 원형으로 배열한다. 자리가 5개가 있더라. 그러면 다시 한번 이제 원순위와 복습이죠. 5팩 나열하는데 시작점이 어디서 시작하든지 간에 전부 다 똑같다. 그래서 시작점을 없애준다. 나누기 5. 그래서 4팩. 그래서 24 되는 거. 공식 네, n-1 팩토리얼. 이게 원순위할 공식 기억나죠? 기억하고 있어야 됩니다. 자, 남학생 5명, 여학생 2명이 원탁에 앉을 때 여학생끼리 이웃한다. 자, 여기서 포인트는 이웃이죠. 이웃하면은 묶어야 되죠. 자, A, B, C, D, E 남학생 5명 그리고 여학생 캐릭터 A, B 자, 묵자. 그럼 덩어리 몇 덩어리냐? 6덩어리요. 6덩어리를 원순열로 배열해야 되니까 6-1 팩토리얼 이렇게 써도 되고 아니면 원래 하던 대로 6팩 나누기 6 뭐 이렇게 해도 되죠. 그리고 요거는 그냥 이거 덩어리들을 전부 다 나열한 것 뿐이고 그리고 A, B 이웃했을 때 요거 순서 정해줘야 되잖아요. A, B가 이렇게 이웃했을 때 A, B 이렇게 될 수도 있고 아니면 이렇게 이웃했을 때 B, A 이렇게 될 수도 있으니까 두 가지 경우. 그래서 2팩. 2나 2팩이나 똑같은데 2팩 써주는 이유는 3명이 이웃했을 때는 3이 아니라 3팩이 되는 거니까 이렇게 써줬습니다. 그럼 여기는 5팩 곱하기 2팩이니까 5팩 120 외우고 있어야 되죠. 2 그래서 240이죠. 곱하기 여기도 2팩 해주면은 뭐 이거는 똑같은 거니까 그렇게 어렵게 생각해도 어렵게 생각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자, 그리고 3번 보도록 합시다. 3번이요. 오른쪽 그림과 같이 밑면이 정오각형이고 합동인 이제 면이 6개 있습니다. 6가지 색깔. 요거 부교재 특강에서 이런 문제들 꽤 많이 다뤘었거든요. 그러니까 여기를 잘라서 들어가는 케이스 그리고 아니면은 여기가 뿔이 아니라 기둥으로 되는 케이스 뭐 몇 가지 케이스가 있긴 한데 기둥은 요즘에는 안 나오는 추세고요. 예전에는 많이 나왔었지만 그리고 서로 다른 색깔 칠하는 방법 그리고 서로 이제 뿔이나 각뿔대 이런 케이스는 서로 다름이 아니라 면이 6개 있는데 5개의 색깔 쓰는 케이스도 있습니다. 문제가 어려워질 수 있으니까 조심해야 돼요. 근데 제일 쉬운 게 뿔이에요. 왜냐면 여기는 같은 색깔을 쓸 수가 없거든요. 그리고 기준은 이제 요 밑에 있는 거를 기준으로 합시다. 자, 이거 전개도로 생각을 한번 해봅시다. 뿔 같은 경우에는 전개도가 뭐 특이하진 않아요. 뭐 기둥이라든지 정육면체 같은 경우에는 문제가 좀 특이해지는데 자, 기둥 이 뿔이라고 하는 걸 이렇게 하면 결국에는 이걸 접어서 이렇게 뿔을 위에 있는 뿔을 만든다고 하는 거니까 돌리는 경우 돌려서 겹친다. 이 문제도 결국에는 입체로 돼 있긴 하지만 이제 평면에 있는 원순열 문제랑 똑같구나. 그러면 여기 있는 가운데 있는
여기에 색칠을 할 수 있는 건 모두 몇 가지? 6가지가 될 수 있죠. 그죠? 6가지 하고, 그 다음에 여기 5개가 있는데, 이거는 색칠을 하고 돌리면 결국은 같은 거니까, 이 부분이 이제 원순열로 되는 거죠. 그래서 곱하기 5-1 팩토리얼. 그래서 여기는 6 곱하기 4팩, 6 곱하기 24 얼마냐? 계산기를 써야 되나? 6 곱하기 24. 역시 아침에 녹화하면은 머리가 안 돌아가요. 여러분들은 이러지 않길 바랍니다. 곱하기, 참 뭔가 슬프네요. 이 144가 지금 암산이 안 돼가지고 네, 계산기를 두들긴다는 게. 자, 4번 넘어가도록 할게요. 뭐 여기 이제 3개, 여기가 어렵다라고 해서 여기 3개 돼 있긴 한데, 이 정도면 3개가 아니라 그냥 2개 정도, 2개도 간신해주는 케이스죠. 자, 정사각형 모양의 탁자에 8명이 앉아 있습니다. 자, 요런 거 했습니다. 일단 원순열로 합니다. 원순열로 해서 8-1 팩토리얼. 요렇게 했어요. 근데 이 8-1 팩토리얼이라고 하는 게 어떻게 된 거냐면, 8명을 두는데 시작 지점을 없애준 거죠. 이 시작 지점을 없애줬는데, 여기서 주의해야 되는 거는, 여기 있는 자리를 A라고 하고, 여기 있는 자리를 B라고 하면은, A에서 사람이 이제 B 자리로 옮겼어요. 그러면 앉은 게 분명히 다르잖아요. 왜냐면 A 자리에 있었을 때는 오른쪽이 모서리였는데, B 자리에 앉으면 왼쪽이 모서리. 결국에 이것 2개는 구분이 된다라는 이야기였죠. 구분이 되는 거니까, 자, 구분되는 거 똑같은 것끼리 표시를 한번 해봅시다. 요 자리에 앉으나 요 자리에 앉으나 똑같죠. 그리고 이 자리 빨간색끼리는 돌려서 하는 게 똑같아요. 그죠? 전부 다 오른쪽에 모서리가 있는 거니까. 그리고 요 녹색 자리에 앉은 건 똑같죠. 돌린다고 했을 때 녹색 자리끼리 겹치잖아요. 자, 시작 지점을 없애줬는데, 요렇게 이제 정사각형 모양이다 보니까 이제 구분되는 것들을 표시를 했어요. 그러니까 몇 종류가 나오더라? 2종류가 나오더라. 2종류가 나왔으니까 곱하기 2. 아, 그리고 여기는 조심해야 되는 게 이 팩이 아닙니다. 입니다. 2종류일 뿐이니까. 그래서 계산을 하면은 7팩 곱하기 2가 되겠죠. 자, 이 문제에서 조금 응용으로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직사각형이었습니다. 직사각형에 사람들이 앉는 게 8명이 앉았어요. 이렇게 8명이 앉았어요. 그랬을 때 이 문제가, 답은 어떻게 되느냐? 자, 요것도 똑같이 어떻게 된다? 8-1 팩토리얼입니다. 그런데 똑같은 거, 여기랑 겹치는 거는, 이거는 같을 수가 없죠. 지금 여기 이거 2개 같을 수가 없어요. 여기는 짧은데 오른쪽 모서리에 앉았고, 여기 왼쪽 모서리에 앉았죠. 그리고 오른쪽이 모서리가 되는 거고, 자, 여기는 긴데 오른쪽에 앉았죠. 네, 오른쪽 왼쪽 약간 말 꼬이긴 했는데 뭐 알아서 잘 알아들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래서 여기 겹치는 거 표시하니까 이것뿐이죠. 그리고 요거 까만색이랑 겹치는 것도 여기 있는 까만색, 그리고 노란색이랑 겹치는 것도 노란색, 그리고 또 안 쓴 색깔이 빨간색, 네, 빨간색이랑 겹치는 것도 빨간색. 그래서 여기서 나오는 종류는 총 4종류죠. 그래서 여기에서 곱하기 4입니다. 4팩 아니에요. 4팩 아니라 4가지 종류. 이렇게 돼서 곱하기 4, 직사각형일 때. 그래서 모양이 조금 달라지는 거에 따라서 종류가 달라지니까 이 부분 좀 조심해서 문제 풀기를 바랍니다. 자, 5번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4명입니다. 서로 다른 4명이에요. 근데 각자 비행기, 기차, 고속버스 중에서 한 가지 교통수단을 이용해서 서로 다른 4개가 A, B, C, D라는 사람이 골라야 되는 게 비행기, 기차, 고속버스 중에서 하나를 골라야 돼요. 여기가 X, 함수 형태로 생각하면 조금 더 문제풀이가 쉬워지는 거죠. A가 고를 수 있는 거 몇 개? 3개. B가 고를 수 있는 거 몇 개? 3개. C가 고를 수 있는 거 3개. D가 고를 수 있는 거 3개. 해서 3의 4제곱. 아니면 우리가 중복순열의 정의를 이용해서 보자마자, 아, 서로 다른 3개 중에서 고르는 겁니다. 4명의 회원이 고르는 거니까 서로 다른 3개 중에서 4번을 고르자. 중복순열이네요. 3개 중에서
4번을 고르자. 그래서 3의 4제곱 81 이렇게 나오는 것도 있고요. 뭐 어떻게 풀든지 간에 접근하는 방식에 따른 차이니까요. 여기서 제일 오답으로 많이 나오는 게 요거 엄청나게 오답으로 많이 나옵니다. 조심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수학을 잘하기 위해서는 뭘 잘해야 된다? 국어를 잘해야 된다. 특히 확률. 통계 쪽으로 가면은 말이 좀 어렵게 나오긴 하는데 그래도 크게 틀리지는 않아요. 글 때문에, 국어 때문에. 왜냐면 이게 이 확률 같은 경우에는 잘못 풀었을 때 답이 나오거든요. 근데 통계는 잘못 풀면 답이 안 나와요. 아, 이건 나올 수가 없는 건데 이건 뭐가 단단히 잘못됐다라는 느낌이 들어서 오답을 잘 고르진 않으니까 국어를 열심히 합시다. 자, 5개의 특수 문자가 있습니다. 중복을 허용하여 3개를 일렬로 나열했다. 자, 그럼 서로 다른 5개 중에서 중복을 허용한다. 아, 그럼 중복 들어가야 되는 거고. 일렬로 나열한다. 일렬로 나열한다는 소리가 순서가 있다. 그러면 뭐가 된다? 중복 순열이죠. 그러면 몇 개 중에서 5개 중에서 중복을 허용하여 몇 개로 고르자? 3개로 고르자. 5의 세제곱 125가 되겠네요. 정말 쉽죠? 7번입니다. 뭐 필기하는 거 조금 빠르다, 빨리 넘어간다 싶은 사람들은 중간에 멈춰서 돌려도 됩니다. 녹화 방송이니까요. 자, 공역으로 함수의 개수. 요거 이제 지난 시간에 좀 중요하다 그리고 기본이다라고 얘기했던 내용이요. 자, 함수의 개수 그리고 1대1 함수의 개수. 요거 2개. 그리고 뭐 F1이 F2보다 클 때 요런 케이스. 그리고 F1이 F2보다 잠깐 멈췄다 할게요. 같거나 클 때 이렇게 문제 4가지 케이스를 이야기를 했습니다. 요 4가지 다 구분할 수 있어야 되죠. 자, 일단 이 문제에서는 뭐 요것만 이야기하도록 합시다. 1대1 함수는 문제를 아예 못 내요. 왜냐면 1대1 함수 같은 경우에는 이 공역이 정의역의 개수보다 같거나 많아야 되거든요. 근데 여기는 더 작으니까 1대1 함수는 아예 만들어줄 수가 없더라. 함수의 개수. 자, x에서 y로 가는데 그림을 그립니다. 1, 2, 3, 4, 5 이렇게 돼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가 A, B, C죠. A, B, C. A가 고를 수 있는 게 몇 개? 3개. 1이 고를 수 있는 거 3개, 2가 고를 수 있는 거 3개, 3이 고를 수 있는 거 3개. 그림 그려놓고 보니까 더 확실해지는 거죠. 그래서 몇 개 중에서 3개 중에서 골라라. 몇 개를 5개를 골라라. 근데 중복이 되는가? 여기선 중복이 가능하죠. 함수를 물었으니까 중복이 가능합니다. 1대1이라는 말이 들어가면은 얘는 중복하면 안 된다라는 이야기고요. 그래서 얘는 얼마요? 3의 5제곱이더라. 3의 5제곱은 243이더라. 이렇게 해서 7번까지 풀었습니다. 다음 페이지로 넘어갈게요. 자, 2종류의 모자와 3종류의 목도리를 판매하고 있는 가게에서 3명의 학생이 각각 모자 1개와 목도리 1개씩을 사려고 한다. 자, 3명의 학생이 모자와 목도리를 사는 경우를 구하시오. 자, A 학생이 고를 수 있는 거, A 학생이 고를 수 있는 거 생각을 한번 해봅시다. 여기서 모자 고르는 거 몇 가지? 2종류. 목도리 고르는 거 몇 종류? 3종류죠. 그리고 여기서 이제 우리가 신경을 좀 써야 되는 게 각각 다른 모자를 이야기를 하진 않았어요. 같은 모자 사도 돼요. 그리고 요거는 문제가 더 명확한 게 모자는 2종류밖에 없는데 학생 3명이 사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우리가 이제 보통 여기서 고민할 게 처음에 문제를 보고 같은 모자를 사도 되는가 안 되는가 고민을 하는데 이제 만약에 모자가 4개였으면 여러분들이 분명히 그 고민을 많이 했을 거예요. 여기서 이게 중복이 허용되는 건가? 문제가 좀 애매한데 중복이 허용 안 된다라는 말 없었잖아요. 그래서 선생님이 보기엔 명확한데 여러분들은 고민을 하는 부분이거든요. 근데 이제 2종류라고 했으니까 세 명이 모자 사려고 하는데 2종류다. 그럼 반드시 겹칠 수밖에 없네. 아, 얘는 중복해도 되는구나. 이런 식으로 이제 자연스럽게 넘어가서 요 2종류이기 때문에 문제 이해가 더 쉬워지는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일단 A 학생이 고르는 거 몇 가지 방법이 있더라? 6가지 방법이 있더라. 문제는
요게 어차피 B학생 해도 똑같고 C학생 해도 똑같잖아요. 결국에는 B학생 고르는 방법도 6가지, C학생 고르는 방법도 6가지. 그러면 3명의 학생 전부 다 물었으니까 이게 얼마? 세제곱이요. 그러면 얘는 얼마가 나온다? 216 나오겠네요. 아니지. 36 곱하기 6이니까 216 맞네요. 네. 네, 그렇습니다. 혹시 모르니까. 아, 참. 계산 연습을 해야 되나? 자, 9번. 뭐, 쉬운 문제이긴 한데, 인수분해 때문에 고생을 하겠더라. 그래서 고등학교에서 제일 중요한 거는 인수분해. 자, np입니다. n 곱하기 n-1, 그리고 플러스 n파이니까 n제곱은 120이요. 이거 정리했더니 2n제곱 마이너스 n-120은 0. 인수분해 해야죠. 보자. 1, 2, 10, 120이니까 85. 이렇게 하면은 되겠죠? 예. 그러면 여기 있는 거 n-8 그리고 2n-15 여기는 플러스가 되겠고요. 는 0. 그럼 만족한다는 n은 8 또는 마이너스 2분의 15 나오는데 일단은 자연수 n이니까 여기서 자연수라고 이야기 안 해줘도 여기 들어갈 수 있는 건 자연수 밖에는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자연수기도 하고 양수이고 자연수이고 요건 당연히 안 되는 거고 그럼 답은 뭐가 되겠더라? 8밖에 없겠더라. 그리고 조금 잔머리 쓰는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이런 거 이제 여기 있는 식이 그렇게 길고 복잡하게 나오는 게 아니잖아요. 써놓고 인수분해 좀 느리다 싶으면 숫자 집어넣어가지고 하는 학생들도 있는데 그래도 됩니다. 우리한테 중요한 거는 수학 실력 요것도 중요하긴 한데 그래도 네, 점수가 더 중요하니까요. 특히 수능에서는 네, 수학 선생님으로서 정말 좋은 걸 가르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 같은 걸 씹는 순열이요. 가장 기본적인 문제죠. 6개 나열한다. 근데 같은 게 몇 개 있더라? x가 3개 있더라. y가 2개 있더라. z가 1개 있더라. 계산하니까 여기는 사라지는 게 보자. 3부터는 사라질 거고 는 6 곱하기 5 곱하기 4인데 2팩이 있으니까 나누면 60 나오겠네요. 넘어가겠습니다. 생각보다 2시간 만에 못 끝낼 것 같은데 일단은 빨라요. 시험 파트라서 그런지. 자, A와 I가 양 끝에 오도록 자, 일단은 우리가 개수부터 파악을 하자고요. H가 1개 있고요. A가 1개 있고요. P가 2개 있죠. 그리고 I가 1개 있고요. N이 1개 있고요. E가 1개 있고요. S가 2개 있어요. 문자 종류는 7개인데 중복되는 게 2개가 있으니까 총 9개. 그러면 우리가 A와 I가 양 끝에 와야 된다. 그럼 양 끝에 AI 자리를 만들어 둡시다. 그럼 요 사이에 와야 되는 게 총 몇 개가 와야 된다? 7개의 문자가 와야 된다. 근데 A 같은 경우에는 제일 앞자리 여기를 써야 되니까 그리고 I 같은 경우에도 요 제일 뒷자리를 써야 되니까 자 7개부터 처리를 한번 해봅시다. 7개를 나열하는데 같은 게 있느냐? 네, 있어요. P가 2개잖아. 그리고 S도 2개잖아. 그러면 여기는 A와 I를 제외한 것들을 요 사이에 나열하는 방법이고요. 그리고 끝에 AI가 들어가야 된다고 했는데 A와 I가 양 끝에 온다는 소리지 AI가 차례대로 들어간다는 말은 아니죠. 그러면 곱하기 2팩 요거 2개에 대한 A와 I에 대한 순서 곱해주면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보자 7팩이 5040이었으니까 나누면 2520인가 하지만 불안하니까 다시 한번 해봐야죠. 네, 맞겠지. 네, 넘어갑시다. 13번 문제입니다. 6개의 숫자를 모두 사용하여 만들 수 있는 6자리 중에서 짝수의 개수를 구하시오. 자, 2가지를 먼저 이야기를 한다고 했어요. 요거 지난 앞쪽에서 이야기할 때 이렇게 이제 복합적인 문제 어떻게 처리해야 되는지를 얘기를 했었는데 뭘 복합이라고 얘기를 하느냐.
자, 첫 번째 우리가 이런 문제 신경 쓸 때 이제 체크를 해야 되는 게 0이 있는지를 체크를 해야 돼요. 그리고 이 0이 앞에 들어가도 되는지 안 되는지를 체크를 한다고 했어요. 그리고 두 번째 짝수인지 홀수인지 이렇게 나오는 거 체크하라고 했어요. 자, 그런데 자, 지난 시간에 짝수 있으면 짝수부터 체크를 해주면 된다고 했어요. 자, 짝수 들어갈 수 있는 거 어떻게 들어간다? 여기 끝자리가 0이 되는 케이스, 그리고 끝자리가 2가 되는 케이스. 두 가지 케이스밖에 없는 거죠. 여기는. 끝자리가 0이 된다라고 합시다. 그러면 6개가 있고 마지막에 0이잖아요. 우리가 여기 앞에 들어가는 게 총 5개의 숫자를 더 넣을 수 있는데 앞에 못 집어넣는 것들이 없어요. 그래서 집어넣으면 됩니다. 그래서 5개 나열을 한번 해보자. 5팩. 근데 요즘에 똑같은 게 2가 2개 있고 5가 2개 있네요. 그럼 120에서 4를 나누면 되겠네요. 그럼 얘는 30. 1번 케이스는 30이고요. 자, 두 번째. 마지막에 뭐가 왔느냐? 2가 왔어요. 마지막에. 근데 중요한 거는 여기 있는 앞자리에는 0이 들어오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라고 얘기를 했었죠. 0이 들어오면 안 되면 어떻게 처리를 해야 될까? 0이 안 들어오는 케이스를 세면 되잖아요. 뭐 간단하게 선생님 0이 들어오면 안 되니까 여기 지금 5개 중에서 지금 0은 안 되고 2도 안 되고 그럼 몇 개 남았다? 4개 중에서 한 개 집어넣으니까 여기 들어갈 수 있는 숫자 4개예요. 이렇게 이야기하면은 문제가 복잡해집니다. 왜냐하면 숫자는 4개가 있는데 쓸 수 있는 수는 3개거든요. 2, 3, 5밖에 못 쓰거든요. 5가 중복이 돼 있으니까. 그래서 이런 케이스는 조금 더 세분화해서 여기에서 여기 조금 더 표시할게요. 끝자리가 0이고 끝자리가 2인 케이스. 그럼 여기가 1번은 그냥 이렇게 5개 하면 되겠고 2번에선 여기 이제 기억이 돼서 나누는 거죠. 여기가 얼마일 때 첫 자리가 2로 시작하는 케이스. 그리고 얘는 첫 자리가 3으로 시작하는 케이스. 끝자리는 무조건 2로 끝나야죠. 그리고 디귿은 끝자리가 5로 시작하는 케이스. 그리고 끝자리는 당연히 2가 돼야 되겠고. 자, 그럼 여기 들어가야 되는 거 모두 몇 개가 들어가야 되니까 4개가 들어가야 됩니다. 4개가 들어가는데 2를 이미 우리가 여기에서 2를 2개를 써버렸잖아요. 2를 2개를 써버렸으니까 남아있는 거 0, 3, 5, 5를 여기 배열을 하면 되겠네. 0, 3, 5 남아있는 거 0, 3, 5, 5 이 4개를 배열해야 되니까 4개 배열하죠. 4팩 5가 2개 있네요. 2팩 그러면 12가지가 있겠더라. 짝수는 이렇게 되는 짝수는 12가지. 그리고 여기에다 또 배열을 해야 되는데 여기 3과 우리가 3과 2 하나 썼잖아요. 남아있는 게 또 4가지가 있네요. 0, 2, 5, 5가 남아있더라. 4개가 남아있는데 또 똑같은 거 5 2개밖에 없으니까 12가지. 그리고 마지막은 지금 5와 2를 썼죠. 그러면 여기 남아있는 거는 5 한 개 쓰고 2 한 개 썼으니까 남아있는 거 0, 2, 3, 5 결국에 남아있는 거 얼마? 배열하는 방법은 4팩이죠. 24 그럼 48 더하기 30이니까 78 이렇게 되겠습니다. 넘어갈게요. 14번. 자, 모양과 크기가 같은 흰 공, 노란 공, 빨간 공 중에서 중복을 허용하여 7개를 택하자. 아, 정말 순수하게 정의로 해석할 수 있는 몇 개 중에서 서로 다른 3개 중에서 중복을 허용하여 7개를 택하자. 자, 여기서 여러분들이 만약 정말 쉬운 문제인데 헷갈린다고 하면은 순열인지 조합인지 헷갈리는 거죠. 택한다라고 하는 거랑 순서가 있는 거는 일렬로 나열한다라고 표현을 하죠. 이렇게 쉬운 문제에서는. 근데 여기서는 택한다. 고르기만 하면 된다. 순서 필요 없다. 그럼 뭐가 된다? 중복 조합이 되는 거죠. 그 조합이라고 하는 걸 나타내는 거는 이제 요 밑에 택한다. 이걸 보고 나서 조합이구나. 판단을 해야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식수면 되겠죠. 몇 개 중에서 3개 중에서 중복을 허용하여 조합으로 고르자. 7개. 자, 그러면 여기는 3 플러스 7 마이너스 1C 7이겠네요. 9C 7이니까 얘는 9C 2가 되겠고 9 곱하기 8 나누기 2 9, 4, 36 그래서 답은 36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35페이지까지 마무리를 했습니다.